자, 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제가 풀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야 되실 분들은 듣고 그 다음에 잘 적어놓고 정리해 놔. 알았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방대한 지식들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요약해보고 계속 정리하는 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문제 유형이라든가. 자, 4번 볼게. 자, 이것도 대표적인 유형이지, 그지? 자, 마이너스 5,2랑 b가 어떻게 돼? 2,5가 있다, 그지? 자, 거기와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점 p가 있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문제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자, 뭐냐 하면, 자, 이건 제곱을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AP 더하기 BP,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풀이 방법이 확연히 달라요. 알았죠? 자,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니까 최소가 되겠지, 그지? 직선 최소가 되는 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 한다. 그냥 더하는 건 대칭 이동해서 일직선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딱 너희가 구분 지어놔. 자, 이 문제는 제곱을 해서 푸는 거야. 제곱해서. 근데 자, y는 a 플러스 x 플러스 1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a, b라고 둘 수 있죠. 그치? 근데 그걸 대입하면 성립이 되니까 b는 a 플러스 1로 두는 거야. 그래서 좌표를 고치자고요. 아예. 어떻게? a, a 플러스 1로 둘게요. 됐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AP제곱이니까 점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고요. A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이제 BP 하면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전개해서 쭉 정리하면 A에 대한 2차 함수꼴이 나와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완전 제곱식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전개를 쭉 해서 전개하면은 그냥 한 번에 할게 그냥. 나 귀찮아서 그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4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얼마나 필요해? 4분의 1, 4분의 1. 됐죠? 그 다음은 4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6이니까 더하기 45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45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이 별개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이요. 자, 7번 보면은 자, 문제가 뭐냐면 점 2,a에서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라고 하는 원 있죠? 거기다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요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얘 원부터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생겼죠? 자, 중심이 어떻게 돼?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입니다. 됐나요? 자, 2,a라는 건 여기서 뭐 위쪽에 이렇게 있겠지. 위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2,a예요. 여기다 접선 이렇게 그어. 그게 뭐란 얘기야?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내가 기울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대한 문제니까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y는 m x 빼기 2 더하기 a. 그러니까 2,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전개해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a는 0. 됐지? 자, 지금 만들어진 요 직선이 바로 접선이 되는 거고 그게 접선이 되려면 이 중심과의 거리가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루트 2랑 동일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시다. 그럼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2 대입하니까 절대값 2m 빼기 1 마이너스 2m 더하기 a가 되고요. 그것이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루트 2랑 똑같으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니까 EM이 사라져버려. 자, 그리고 곱해주니까 절대값 a 빼기 1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치? 자, 그 다음 이거 풀어주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돼. a 빼기 1의 제곱은 2m제곱 플러스 1.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뭐냐면 얘네가 지금 자,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죠? 그죠? 얘가 바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해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요렇게 넘겨가지고 썼어.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근의 곱이 바로 뭐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다 할 수 있는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 양변에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2를 곱하니까 a 빼기 1의 제곱은 2가 되고요. a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자, a가 두 개가 나왔어. 그죠? 자, 그래서 양수인데 잠깐만. 나 뭐 미안, 쏘리야. 미안하다. 지금 숫자를 빼먹었다. 아이, 바본가? 여기서 나 이거 2 빼먹었어. 왜 2를 빼먹었지? 자, a분의 2 마이너스 a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2 요렇게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넘기니까 a 빼기 1의 제곱은 4. 그래서 a 빼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a는 뭐?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다음은 10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이것도 저번 시간부터 나왔던 얘기 같긴 해. 자, A, B가 있고요.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몇 대면 2대 1인 점 P잖아. 그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무슨 식이야? B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AP 대 뭐 BP가 몇 대 몇이다? 네, 2대 1.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비례식 푸는 걸로 풀게 되면 EBP는 AP가 되겠죠? 근데 요대로 풀지 말라 그랬었지, 그지? 어떻게 하라 했어? 제곱하라 했죠? 그 다음 P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네, 이거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4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는 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나머지는 여러분들 전개해서 하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가 그냥 핵심이야. 이게 여기까지가 그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이거 전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봐.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지금 제가 요 시험지 작업을 세고 것도 해놨고 중앙여고 것도 하나 더 해놨어요. 네, 오늘 내일 할 겁니다. 네. 자, 다음은요 12번인가요? 자, 이거 12번은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좀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성질이. 자, 어떤 거냐면, 자, 삼각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는데, 자, 뭐냐면, 이구나. 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자, 뭐 외분한단 말 있죠? 그러니까 각 변을 뭐 외분한다, 내분한다는 말이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나 그냥 있는 걸로 무게중심이 하나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변을 다 똑같은 규칙으로 뭐 외분하거나 내분한다는 말이 나오면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동일해요. 알았죠? 그냥 이걸로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3분의 그러니까 더하니까 a 플러스 1 요게 뭐가 되고
2가 되는 거고요. 3분의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라서 b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얼마가 나오니? 바로 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 놔야 돼.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그 막 할 거야. 삼각형 각 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저기 무게중심이나 원래 무게중심이나 똑같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같아져요. 다른 거 안 돼. 그러니까 무게중심일 때만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 풀어. 알았지? 잠깐 쓴 시간 줄게, 얘들아. 하이마 다 써가냐? 다 썼어? 아, 진짜 빠르네? 안녕. 아, 지금 뽑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자, 다음 12번 했고,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여러분들 그 어디서 미스가 났냐? 아마 답을 5번을 체크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지? 5번 체크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말했어? 자, 근데 자, 이게 좀 어떤 좀 함정이 카드가 숨어 있느냐면, 자, 일단 전체 명수가 어떻게 돼요? 전체 명수가 264명이고요. 자, 기하를 166. 그러니까 A라 할게. A가 166. 그 다음 B를 몇 명? 85명이야. 그지? 자, 근데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 수.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자, 요렇게 A집합과 B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바깥에 있는 인원에 대한 명수를 지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바깥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얘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 있는 게 최대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니? A가 더 많고 B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요렇게 되면은 더 삐져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 값이 바로 최대로 맥시멈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A가 뭐다? A가 바로 166이니까 264에서 166을 빼주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빼주니까 얼마 나오니? 빼주니까 이게 98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맥시멈이 된다는 건 얘가 완전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어떤 게 또 있냐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최소값을 구해볼 건데 최소값이라는 건 요렇게 일반적인 모양일 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속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양일 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구해볼 건데 얘 자체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264라는 전체 집합에서 빼야 되는 거지. 뭐 합집합의 개수를. 이해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식으로 써볼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먼저 NA 얼마? 166 더하기 그 다음 N이 얼마? 85 마이너스 N A 교비.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전개하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가 자, 빼기 하니까 어떻게 돼? 빼니까 아까 전에 98이었죠? 98 마이너스 85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N A 교비가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빼니까 어떻게 돼? 13 플러스 N A 교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얘가 최소값인데요. 자, A 교비가 뭐 얼마부터 될까? 최소. 0이 돼.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최소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3 이상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13이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니까? 빼주니까 답은 85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식을 좀 쓰긴 써야 돼. 이게 바깥의 걸 구하는 거라서. 바깥의 거 구하는 거라서. 만약에 요 가운데 거에 최소 최대하라 하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0으로 하면 되죠. 최소가 0이다. 최대는 요걸로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바깥쪽 걸 물어가지고 너희가 헷갈릴 수 있었던 거야. 자, 정리해보고. 자, 14번은 자, 저렇게 2 플러스 k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y 더하기 1 마이너스 4k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직선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저기 거리와 좌표를 구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자, 어떤 거냐면 자, 위에 있는 요 직선이 무슨 직선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그냥 K가 들어간 직선이 아니라 쟤를 뭐해서 전개를 해서 K로 묶어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냐? 자, K로 묶어주니까 X 더하기 Y 그다음 마이너스 4K 됐어? 그다음 뒤에는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됐지?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이거? 조금 더 부풀려서.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지? 그럼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와 누구의? 얘네 둘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4는 0과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을 연립을 해요. 그럼 몇 x가 돼? 3x 빼기 3은 0이라서 x가 1이 나오고 x1이 나왔으니까 y가 뭐가 나오니?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요 직선은 뭐냐? 바로 1,3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1,3이니까 1, 하나, 둘, 셋 여기 점 찍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나, 둘, 하나 여기죠. 그러니까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요 점을 지나는 막 길게 바뀌는 직선인 거야. 생각해봐. 자,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가 이렇게 여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막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길이라는 게 뭔데? 길이라는 게 최대가 되는 건? 90도가 됐을 때가 최대가 아닐까?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직선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어. 요렇게. 그럼 얘는 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기울기를 좀 기울여 볼게. 요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90도가 되면 자, 둘 중에 누가 더 길어? 요게 더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바로 요 점에서 방금 구한 1,3에서 수직으로 만나면 1,3에서 수직으로 요게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옆으로 빗나가잖아. 그지? 그럼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얘가 여기서 수직으로 만났을 때가 가장 먼 게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 내가 K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K 값이라는 건 결국 얘가 여기서부터 그 요점까지 뭐가? 거리가 어디? 1,3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직선까지 뭐가 되는 거야? 거리랑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같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나는 좀 기울기 써볼래. 기울기. 왜냐면 이게 90도가 얘 요점에서 90도로 만날 때니까 얘네 둘을 잇는 뭘 구하자고? 직선의 기울기를 풀게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얘가?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되겠지.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죠? 그거의 수직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되는데? 자, 이거 넘기고 나눠주니까 이 값과 뭐랑? 1-k분의 2 플러스 k가 같아지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 양변에 곱해서 계산해주면 마삼 1-k는 4, 2 더하기 k. 그래서 전개해주니까 마삼 플러스 3k는 8 더하기 4k. 그래서 넘어가니까 k가 마이너스 11이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1 나와요. 자, 그리고 그때 거리죠. 거리로 말하는 건 요거 여기서 거리잖아. 그지? 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뺀 거의 제곱 9 그 다음 뺀 거의 제곱 16 그 거리가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제곱해서 더하니까 121 더하기 25라서 답은 146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빨리 정리해보고. 자, 15번. 자, A가 마이너스 2,6이고요. 그 다음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위에 점을 B라고 하고요. x는 4 위에 점을 C라고 한대. 자, 이거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먼저 얘 같은 경우는 x절편도 3, y절편도 3이 되는 거니까 요런 느낌의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3. 자, 그 다음 x는 4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그어주면 그거 위에 점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2, 6이니까 한 놈 두식이 누구 얘보다 위에 있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아니죠. 얘보다 위에 있네. 위에 있네 실제로. 아이고 그래 그림 좀 그렇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여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6이라서 위에 있어.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좀 어딘가에 B가 있겠죠? 근데 여기 위에 좀 어딘가에 C가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요 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AB, BC, CA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제곱이 안 달려있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이 안 달려있으면 그냥 무조건 뭐 해주면 돼? 평행이동 또는 무조건 대칭이동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요거 대칭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라는 거 대칭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 다음 또 어디? x는 4 대칭도 이렇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x는 4 대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여기에 좌표를 내가 a, b라고 두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거리가 똑같이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부터 구하면 2분의 a 빼기 2고요. 2분의 b 플러스 6이야. 됐어? 자,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더하고 빼기 3하면 0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모든 항에 2를 곱해서 a 빼기 2 더하기 b 플러스 6 빼기 6은 0이 되고요. 없어지니까 a 더하기 b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선대칭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을 잇는 기울기가 요 기울기랑 수직이 되더라.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6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데 y가 마이너스 x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1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지워서 1을 만들고요. 곱해주니까 b 빼기 6은 a 더하기 2가 되고요. 넘겨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8이 돼요. 얘네들 이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a, b가 나오게 된다. 자, 연립해서 쓰니까 b가 얼마가 나오냐면 b가 5가 나오고요. b가 5가 나왔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5라는 좌표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4대칭이야. 자, x는 4대칭이면 어차피 y좌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y좌표는 6이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거리가 6만큼 떨어져 있지, 그지? 그럼 여기도 얼마큼 가야 돼? 6만큼 더해지니까 바로 10,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니면 여기서 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결국 얘네 둘을 뭐 하면 돼, 이제? 일직선으로 요렇게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최소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 요 길이랑 같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일직선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뭐의 제곱? 1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서 루트 170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답은 17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알았지? 자, 16번. 자, 들어야지, 새끼야. 어이, 아저씨, 16번 들어야지, 마. 니 16번 들었다며. 니가 재밌잖아, 마. 자, 16번을 보면, 자, f 어떻게 돼 있어? x, y는 0 돼 있지, 그지? 자, 이거의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요렇게. 자, 0,1,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는 도형이에요. 그죠? 자, 근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f 마이너스 y 더하기 1, x죠. 그치? 요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자, 먼저 내가 뭐라 했었냐면 이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바뀐 거 신경 쓰지 말고 평행 이동부터 먼저 옮기라 했어. 그죠? 자, 평행 이동하면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겠지. 그지? 아니, 그러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해진 거. 이거 이 방법이야. 그 다음 부호 바꾸는 걸 제일 그 부호 바꾸는 거 항상 뭐라 해야 돼? 부호 바꾸는 거 먼저 할까? 그럼 뭐가 돼? 원래는 봐봐. 원래는 x, y 바꾸지 뭐겠어? x 플러스 1 빼기 y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x축 대칭이겠지. 그지?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저기 거긴데. 그럼 x, y 바꾸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바뀌는 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닌데? x, y 바꾸면 맞는데? 자, 그 다음 무슨 대칭? y는 x 대칭하면 되잖아. 그지? x, y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바뀌었으니까 이해됐죠? 그럼 요 방법대로 가면 돼. 뭘 옮기면 되냐? 바로 요거 같은 경우는 도형을 옮기는 건 힘드니까 점을 옮기라고 해. 점을. 그래서 어떻게 옮기자? 자, 원래는 뭐야, 여기. 자, 요거부터 하자고. 자, 0,1이 있어. 그지? 자, 먼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 됐지? 그 다음 x축 대칭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는 x 대칭하면 똑같겠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누구 해줘야 되냐? 누구? 그 다음 여기. 자, 마이너스 1,1. 얘도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1. 그지? 그 다음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지? 그 다음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어? 그지? 잠깐만. 그럼 좀 이상한데? 아씨,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잠깐만 얘들아. 자, 요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다시 여기서부터 더 갈아엎어야겠다. 어. 어. 그러니까 x, y는 x 대칭하면 x, y만 바뀌는 거야. x 플러스 1 옮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요거를 좀 더 볼게. 자, 먼저 여기 x, y가 있어. 그럼 x 플러스 1, y가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저기 바꿔야지 뭐. y는 x 대칭해. y는 x 대칭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y 플러스 1, x가 됐잖아. 그지? 그 다음 누구의 보 바꾸는 건데? 그냥 y의 보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x 대칭인데? 잠깐만. 아씨, 문제 그지 같네. 넌 어떻게 푼 거지? 아이씨, 그지 같네. 이렇게 하면 계속 안 나온다, 지금 문제가? 야, 답 4번이나 돼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는데? y는 x 대칭하면 바뀌고, 그 다음 y의 부호 바꾸는 건데? y 바꾸니까 x축 대칭이잖아. 이렇게 하면 나오나? 바꿔봅시다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너 뭐가 잘못한 거지? 순서 바꿨다고 답이 아예 달라져 버리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답이 아니잖아. 그지? x축 마이너스 1만큼 xy 바꾸고 x 대신 y로 바꾸고 답이 아니네 이러면 0,2 하하
순서가 틀렸나 보다. 순서가 서순에서 서순. 잠깐만 좀만 멈춰볼게. 자, 아까 평이동, 대칭이동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으니까 저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녹화는 안 됐네. 자, 19번 보자. 19번. 얘들아, 19번. 자, 이거 저기 하는 거야. 이거 자, 요거 내가 지난 시간에 낸 숙제 중에서 그 설명을 안 했었는데 마플 시너지에 있는 거거든. 뭐냐면 자, 이거 새로운 내가 집합 연산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근데 요 연산을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게 있어. 자, 요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뭐라고?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되냐? 바로 이렇게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라서 요렇게. 그러니까 열매에서 씨 뺀 거야. 씨 뺀 과육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한 애들만 모아놓은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럼 요 모양인데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기억부터. 자, A 세모 B야. A 세모 B는 A 차 B 합집합 B 차 A. 자, 요 모양 보면 맞아 틀려 요거. A 차 B 또 B 차 A를 합집합한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을 해서 맞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칭 차집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고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알겠죠?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식들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니은. 자, 니은도 똑같겠죠? 자, A 세모 B랑 B 세모 A가 같냐? 이거는 봐봐. 여기서 봐봐. 얘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합집합에서 그 교집합을 빼주는 게 말이 안 되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뀌어도 똑같잖아. 바뀌어도 똑같잖아. A 합집합이랑 A 교집합 B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자, 디귿. 자, A 세모 B 세모 C는 A 세모 B 세모 C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디다? 자, 몇 개짜리? 원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려라. 오케이? 자, 대칭 차집합은 순수한 애들만 묶어 놓은 거야. 그지? 순수한 애만 묶을 거야. 자, 먼저. 자, A, B부터 먼저 적용을 해보자. 자, A, B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되는 거야?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C랑 할 거야. 그럼 A, 요거 파란 거에서 C를 뭐 해줘? 도려내. 오케이? 도려낸 거랑 C에서 파란 거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요렇게 파란 거 이걸 도려냈어. 그럼 어디가 남겠어? 여기랑 여기가 남겠지. 그치? 이해됐어? 도려낸 거야. 자, 그 다음 또 이번에 B랑 C랑 도려냈어. 자, B랑 C를 도려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 거기서 이제 A랑 겹치는 걸 제외하면 돼요. 먼저 A에서 요거 뺐어. 그럼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 B랑 C랑 A가 겹치는 거를 도려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같니 다르니? 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해해야 돼. 자, 리을.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자, A 세모 B 세모 C 요거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봐봐. 여기 근데 보면 이거 그림 그렸잖아 방금. 그지? 그거랑 자, 셋 다 겹친 건 여기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리을 틀린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 요것만 그려두면 디귿 리을 한 번에 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 아, 근데 또 이거 하려니까 좀 소름이 돋네. 20번 하려니까. 아이씨. 일단 뒤에 있는 거 풀고, 뒤에 있는 거부터 풀고 할게. 역순을 할게. 23, 24 풀고 갈게요. 자, 23번. 자, 23번은, 자, 이거 P가 있고,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원이, 자,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2, 마3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4야. 근데 여기 보니까 P라는 점이 4,1이거든?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지, 그지? 그 점을 지금 구하는 거야.
접점이 A와 B라고 했을 때 ABP,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걸 가지고 요 ABP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그림은 이해됐니? 자, 우리 이거 접점 안 구하고 구할 거야.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우리 그 마플 시너지 뭐가 있었냐면 할선의 방정식이라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할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 외부에 있는 요 한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렸잖아, 그지? 그 접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요 파란색으로 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자,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여기는 4,2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그 원의 방정식에다가 뭐 하라고? 하나씩 대입하면 그게 바로 할선의 방정식이에요. 요렇게 하나씩 대입하라고. 더하기, 자, y니까 1 더하기 3y는 4. y 플러스 3인데. 자, y 플러스 3은 4.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바로 요거 할선의 방정식. 요거 쉽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두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럼 얘가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2 x 빼기 2 더하기 4 y 더하기 3은 4 됐지? 2로 나눠. 그거는 접선이고 원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접선이 되는 거고 원 밖에 있는 걸 대입하면 할선이 되는 거야. 이거 마플 시너지 나와. 이거 유형해서 내가 지금 그냥 쓰는 거야. 유형해서. 그럼 얘가 전개해 주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y는 이거 넘겼을까? 그럼 빼기 2 더하기 6 빼기 2가 돼서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교점을 구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면 되지 않아?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여기 높이가 되겠지. 어떻게? 이 4,1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높이가 되겠지. 그지? 자, 높이는 루트 뭐의 제곱? 1 더하기 4분의 4,1 대입하니까 절대값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루트 5분의 얼마? 8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이번엔 이 밑변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뭘 구하자? 거리를 구해. 중심 여기까지 거리. 그럼 2,3과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자, 루트 5분의 대입하면 2 빼기 6 더하기 2가 돼서 루트 5분의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2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5분의 2고 자,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4가 아니라 2구나. 반지름이 2죠. 반지름 2니까 2가 됐지. 그러면은 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x라고 두면 x제곱은 뭐의 제곱에서 자, 2의 제곱 4에서 요거 제곱한 거 5분의 4를 빼면 5분의 얼마 나와? 5분의 16인가? 그쵸?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거 2배로 한 게 밑변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넓이는 루트 5분의 얼마? 이거 2배 했으니까 8 곱하기 높이가 또 루트 5분의 8이 되니까요. 답은 5분의 64. 여기다 2분의 해줘야지. 그래서 얼마 되는 겨? 5분의 32가 되는 거. 5분의 32. 됐지? 요 P에서 방금 구한 요 직선까지 거리. 그 높이잖아. 이렇게 해서 구했어. 그러니까 좀 할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대입해서 구하려면 저 접점 구해야 되고 미쳐. 접점으로 해도 그래도 접점이 나오면 또 좀 귀찮아져서 이렇게 그냥 구했습니다. 알았지? 자, 정리하고. 자, 요거만 풀고 쉴게. 24번. 너희 너무 힘들어해서 좀 쉬었다. 24번 봐봐. 자, 좌표 표면 위에 세 점이 있습니다. A가 0,6, B가 6,6, C가 6,0인가? 그지? 자, 이제 세 선분 A,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R이라 했을 때 PQR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D라고 합니다. 자, 이 원 D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길이가 4라고 하는데 자, 근데 보면 자,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자, 둘 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먼저 자, 여기 6을 좀 표시해서 좀 정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있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 자, 모든 변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나요? 몇 대 몇으로? 모든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지. 맞아? 그치? m 대 n으로 내분해요.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 AC, IC 빠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를 똑같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근데 이 m 대 n은 그냥 양수만 되면 되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1대1로 놓고 풀면 돼요. 왜? 제약이 없으니까. 그럼 제약이 없으니까 1대1 놓고 풀면 어떻게 돼요? 중점, 중점, 중점 됐겠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잇게 되면은 자, 뭐가 되냐? 자,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등변 되고 또요? 예, 직각이에요. 무조건 직각이야. 자, 참고로 어떤 게 성립하냐면 지금 여기서 m 대 n 아무 숫자는 상관없어. 이 정사각형에서 그냥 정사각형에서 아무 데나 막 이렇게 m 대 n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으면 무조건 90도가 돼요. 무조건이야,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90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무조건 90도가 돼요. 무조건이야, 이거. 그러니까 얘 무조건 어디든 상관없어. 뭐 숫자도 상관없어. 똑같이 m 대 n 이런 식으로 저기 돌아가면서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으면 무조건 90도의 삼각형이 돼요. 무조건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충 그리고 그럼 얘가 그럼 당연히 90도니까 여기가 중점이 되겠지. 원의 중심이, 그지?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이게 1대1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릴게. 밑에 생기게, 밑에 여기 생기게, 교점이 생기게 이렇게 됐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뭐 그건 이따 구하고 하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의 중점인데 자, 이게 보면 이게 그 빗변의 중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빗변의 중점이면 봐봐. 여기가 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분명히 얘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야. 얘가 n값과 n값 왔다 갔다 거리겠지. 근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있어. 바로 x값은 0과 6 안 바뀌죠. x는. y값만 바뀌니까 여기 중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그냥 3으로 동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높이도 자, 높이도 봐봐. 자, 얘가 똑같이 m 대 n이니까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y좌표랑 이 y좌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6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즉 여기 좌표가 뭐다? 그냥 3,3 그냥 고정인 거야. 내가 m 대 n을 모식갱이로 잡아도 결국 여기에 y좌표와 이거의 y좌표가 메꿔지기 때문에 두 y좌표 합은 무조건 6이 돼서 이 원의 중심형이 뭐가 된다? 바로 3,3이 되는 거야. 고정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렇게 빗변 긋고 이렇게 90도로 그으면 여기 몇 cm가 되고 2cm가 되겠지. 그지? 2cm. 그 다음 높이는 y좌표가 되니까 3이 바로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니까 아래 제곱을 4 더하기 9라서 13이 돼요. 반지름이 13이다. 오케이? 이해되니 안 되니? 아, 여기가 PQ가 아니네. 이게 PQ가 아니구나. 그냥 아무튼 다른 점이야. 미안. 자, 아무튼 13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뭘 구하면 여기가 P고요. 그쵸? 그 다음 Q가 어디야? A, B죠. 여기가 Q야. 그지? 그럼 요거의 길이 구하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 거 알았어? 반지름이 루트 13인 거 알았지? 그지?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루트 13이고요. 또 요렇게 이어주면 뭐가 되겠어? 루트 13인데 당연히 90도가 되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6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주니까 답은 26이 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자, 여기는 좀 도형에 좀 성질을 썼어. 그래서 내가 m 대 n을 어디로 내분해서 가든 간에 무조건 여기가 90도의 삼각형이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요 x가 변함없고 y 값도 더하면 6이니까 3,3 그냥 고정이 됩니다.
mn이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했다는 거야. 야, 좀 쉬었다 하자. 30분까지. 빨리 얼른 와. 얼른 와. 나 지금 녹화 켰어. 조용히 숙이면서 알아서 지나가. 나와도 돼, 나와도. 왜? V 하면서 형, V 하면서 형.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보면 너 저기 달걀이 쉬운 줄 알겠다. 자, 20번은 자, 설명만 좀 요거 다 풀진 않고요. 중간 아이디어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총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여기 C라고 할게. 자, 얘네들 A, B, C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에. 그러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고 무게중심면에 이렇게 중선의 교점에서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다? 마이너스 2,2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원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얼마다? 원의 중심이 1,1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뭘 여러분들 쓸 수 있냐면 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여기에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뭐 여기를 뭐라고 둘까? 뭐 A, B라고 두면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2대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2대 1로 내분한 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면은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바로 0,4가 돼요. 요건 내가 계산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현이라는 거리에다가 이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바로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수직 이등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다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반지름 어디 있어? OA를 이으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야. 그지? 자, OA의 길이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58이 돼요. 58. 반지름이 루트 58이다. 그럼 여기가 바로 루트 58이고요. 그리고 수직 이등분을 했으니까 요거의 길이는 뭐다? 이 중점이라고 한 0,4랑 1,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그게 바로 요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10이 돼요. 루트 12. 루트 10이니까 여기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죠? 나옵니다. 얼마가 되니? 여기 길이가 루트 48이 돼요. 그럼 여기도 루트 48이 되겠지? 따라서 BC가 밑변인데요. BC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저게 8 루트 3인가 아마 그럴 거야. 루트 48이 4 루트 3이라서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이 요거인 거 알았으니까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BC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디까지? 요 A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B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BC라는 거는 자, 어디를 지나고? 0,4를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게 바로 90도인 거 알았잖아. 그럼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중심과 요거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가 돼? 1 빼기 0분의 1 빼기 4라서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요거의 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3분의 1이고 0,4니까 y는 3분의 1 x 플러스 4 됐지? 그럼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면 바로 높이가 나와서 요거 이용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알았지? 요렇게 구하면 돼. 예은아 이해됐어? 이렇게 요거 방금 이제 직선까지 설명해 줬다. 직선 요거 수직인 거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 알았지? 자, 요거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21번. 자, 뭐 적을 사람 적으시고 뭐 간단하게라도 이해된 사람들은 넘어갈게요. 그냥. 자, 21번. 자, 21번은 자, 요거는 자, 우리가 y는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3이거든?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1, 2, 1, 2, 3, 2,3에서 요렇게 꺾이는 직선인 거야. 이해되니? 요거 실제로 그리면 요렇게 꺾이는 직선이 돼요. 알았죠?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냐? x 플러스 1인데 얘는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x가 2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야. 알았지? 거기다 써놓긴 해. 요건 써놓긴 해요. 요거.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요 직선을 자 x축으로 2a 마이너스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요 점이 자 2a만큼 가면 마이너스 a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떤 식으로 됐어? 그래프가. 요거 평행하겠죠, 요거랑. 평행하면서 요것도 평행한 요런 식의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치?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를 P1이라고 한다. P1. 그러면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얘를 평행이동한 직선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a 더하기 5 더하기 a라고 하는 요 새롭게 평행이동한 거야. 요거랑 누구랑 얘 x 플러스 1 그거 사이의 교점이 P1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요런 식으로. 그럼 교점 구하면 돼요. 실제로. 구하세요 얘들아. 구하면 되고 구하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축으로 3b 마이너스 3b y축으로 2b.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배니까 이쯤 갔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거죠. P2가. 그지?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냐면 이쪽이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거야. x 빼기 3b 더하기 1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직선과 누구랑 얘랑 만나는 거죠. 얘가 누군데?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만나는 점이 바로 P2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적어놔요. 이거. 그림 대충 그려놓고 요거 적어두고 교점 구해서 여기가 2,3이거든. 요렇게 삼각형이 한 원 위에 있다는 거야. 한 원 위에 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긴 90도예요. 예, 그러고 요 교점 나오겠지, 그지? 그 교점에 무슨 점이? 바로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근데 그 원의 중심이 요거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원방을 완전 제곱식을 해서 얘네 중점이 얘가 된다. 등식을 이용하면 A, B에 대한 1차식이 두 개가 생겨. 그 연립하면 답 나와. 알았지? 이렇게 좀 써줄게요. 자, 이거만 적어놔. 간단하게만. 그래,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해보고. 자, K라는 거는, 자, K의 배수예요. 이해됐니? K의 배수에 대한 집합이야. 자, 보면은, 자, 8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집합하면은, 뭐,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분배법칙 써줄 거야. A4 교집합, A12 합집합, A4 교집합, A8 차집합, A9. 그죠? 자, 그러면 얘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다? 뭐가 나올까? 4의 배수, 12의 배수 겹치는 거. 뭐의 배수? 12의 배수. 자, 공배수니까. 그죠? 그 다음, 합집합. 자, 얘는 4의 배수, 8의 배수 교집합하면 8의 배수. 근데 얘는 합칠 수가 없어. 합칠 수가 없어서 그냥 요거를 쭉 써보자. 100 이하로 돼 있으니까 100 이하니까 쭉 써보자고. 누구 왔나? 뭐 아까 전에 소리 들었는데? 아니 뒤질랜드 씨. 자 아무튼 자 12의 배수 뭐 있어? 그러니까 8의 배수 12에서 합쳐. 그럼 8, 16 그 다음 자 쭉 써야 되니까 8, 12, 16 24 그 다음 저기 32, 36 이렇게 쭉 가겠지, 그지? 그 다음 쭉 써 그냥 이거 쓰는 게 제일 편해. 8 더하니까 얼마냐? 저 40, 그죠? 40, 그 다음 48, 그 다음 56, 그 다음에 60인가? 이 12에서 있으니까 60, 그 다음 64, 그 다음 72, 그지? 그 다음
80, 그 다음 84, 그 다음 88, 그 다음 96. 됐죠? 이게 끝이야. 100 이하니까. 여기서 이제 9의 배수 지우면 돼요. 9의 배수 지우세요. 9의 배수라는 거는, 자, 9, 4, 36. 그 다음 뭐냐? 9, 8에 72. 그 다음 96. 96 아닌데? 잠깐만. 그럼 끝인가? 지울 거 더 없나? 그지? 9의 배수니까, 그죠? 맞아, 아니요? 맞아요. 그치? 그럼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14개. 그치? 그냥 이렇게 해. 아, 이거 100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았죠? 예. 자, 이제, 이거 기출 문제 다 끝냈고요. 자, 우리 저기,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 지난 시간에 그냥 숙제를 냈었는데 다 못했지, 얘들아. 그지? 했어요. 했어? 그럼 마플 시너지 질문할 거 맞냐, 혹시? 뭐 그것도 질문해야지, 뭐 어떡해. 자, 얘기해보세요. 마플 시너지. 어디까지? 일단은, 149쪽부터 질문하시면 되고요. 149쪽부터 164쪽까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164쪽까지. 149에서 164쪽까지 질문 받아볼게. 자, 빨리 740번 보고 갈게. 자, 740 보면, 자, 집합 A가 있어. 자, A는, 자, 2차 방정식의 해니까 나 바로 쓸게. 뭐랑 뭐가 되는 거야? 1과 3이 되는 거지. 그지? 자, B라는 거 어떻게 돼 있니? 12의 약수의 개수,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는 거지. 하이마. 그지? 자, 안에 밑에 조건을 보니까 A가 뭐에 속하고, X에 속하고, X가 B에 속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1, 3은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1,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래? 4개 이상이다. 그 뜻인 거야. 4개 이상. 자, 그러면 자, 4개 이상이니까 뭐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개수부터 구해보자. 자, 1, 3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2, 4, 6, 12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2의 4제곱 맞죠? 그치? 자, 그럼 지금 뭐 할 거냐면 x의 원수가 2개가 되는 거 그리고 x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원소가 2개가 되는 건 얘네 둘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니까 1개밖에 없죠. 그지?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이 4개 중에서 몇 개? 1개가 들어가는 거 1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야. 4C에. 그래서 16에서 5를 빼면 되니까 답은 11이 되는 거야. 됐지? 자, 745번 볼게요. 자, 745는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 3, 5, 7. 1, 2, 3, 4, 5, 6, 7이구나. 4, 5, 6, 7. 자,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또는 소수를 적어도 하나.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7제곱이죠. 그죠? 근데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야죠. 그지? 자, 근데 지금 홀수 또는 소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거니까 홀수랑 소수가 싹 다 포함이 안 되면 그걸 빼주면 되겠지. 그럼 홀수, 소수 제외하면 4, 6으로만 구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죠. 그지? 그거 빼면 끝이야. 그래서 2의 7제곱이면 128에서 5를 빼면 돼서 답은 12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냥 전체 개수에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907번. 자, 907번도 자, 일로 갈게요. 자, A라는 집합은 1, 2, 4, 5, 6. 그 다음, 자, 문제에서는
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얘부터 좀 간단히 할게요. 어떻게 간단히 할 거냐면 뒤에 거를 어떻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지, 그지? 그럼 무슨 뜻이냐? A 합집합 B 교집합 모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차집합의 형태랑 똑같은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어디가 되는 거다? 바로 대칭 자집합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대칭 자집합. 그럼 거기에 속하는 게 1, 2, 3, 4, 7, 9란 말이야. 근데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여기가 나오겠지. 지금 A, 순수한 A요. 그죠? 교집합한 게 1과 2와 4가 바로 요 교집합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가운데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나머지 애들이 3, 7, 9가 B의 순수한 B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B의 원소의 합이니까 얘 더하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나? 30이 되지 않나? 그치? 요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서 접근하시면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909. 자, 전체 집합은요. 1, 2, 3 해가지고 10까지. 그지? 자, 써주고요. 그 다음 A라는 건 무슨 6의 약수겠죠? 6의 약수니까 1, 2, 3, 6 쓰시면 되고요. 자, B는 8의 약수죠? 1, 2, 4, 8. 됐지? 자, 근데 P라고 하는 집합이 뭐다?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아까 했던 거잖아. 그죠? 여기 썼잖아. A 합집합 B 차 A 교 B. 미안. 아이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럼 910번 갈게요. 자, 910번도 봐봐. A가 1, 5, A-7인가? 그 다음 B가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5랑 A 플러스 3이야. 근데 자, 아까 얘기했죠. A와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 이것도 다르게 되네. 얘가 뭐라 그랬어?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지? 아우씨, 이거 뒤지게 안 나오네. 이게 다 됐네. 얘가 뭐래? 얘가 1, 5, 5B죠?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성해야죠. 요렇게. 얘가 대칭 차집합이니까 1호랑 지금 여기 1호가 있잖아. 그럼 여기 1호가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 A 빼기 7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뭐가?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누구랑? 이 A-7은 여기 둘 중에 하나랑 같아지는 거지. 맞아요? B에서. 그럼 봐봐. 근데 얘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고 얘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5가 A 빼기 7과 같아지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라서 A 빼기 6, A 빼기 2가 0이 돼서 A는 뭐랑 뭐? 2 또는 6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써보는 거지. 자, 2를 대입했을 때는 2를 대입하면 가운데가 뭐가 나와? 가운데가 마이너스 5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5.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얘가 5가 되잖아. 그지? B가 그럼 뭐가 돼? 5가 되는데 5가 되면 여기 겹치는 게 있으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2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6일 수밖에 없다. A6 대입하니까 B가 얼마 나와? 9가 나오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최대한 접근하세요. 그리고 대칭 차집합이 젖다구로 생겼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아이고.
자, 10번까지 했고 10번 다음이 헷갈려. 25번. 자, 요것도 잘 봐. 대칭 차집합이라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꼭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걷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 자, 이거 A 옆에 보면 요렇게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왜 돼? 이게 안 되네. 아이 참네, 안 되네 이거. 이게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를 묶으면 a제곱 플러스에서 인수분해 안 돼, 새끼야. 네 이상하게 푼 거야, 인마. 자, 이거고요. b는 네가 어떻게 풀었냐 도대체? 자, 이렇게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a, b의 원소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 a 집합 b가 1이래. 그럼 1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지, 원소니까. 그지? 그럼 첫 번째 거 1 대입하니까 1 2a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서 a제곱 플러스 2a가 0이니까 a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 다른 제한은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자, a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a라는 집합은 a에다 0을 대입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a의 원소 써주면 돼. 그러면 a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4x인가? 그지?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5랑 1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원소가 되겠다. 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거에다 이제 1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니까 1 빼기 1 마이너스 25 더하기 b가 0이니까요. 그럼 b는 얼마가 나오니? 25가 나오네, 그지? 그럼 25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우리 인수분해해야 돼. 그래서 조립제법을 요렇게 써주고요. 아까 전에 1에 대해서 했었으니까 대입해서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x 빼기 1, 그 다음 x제곱 빼기 25인데요. 얘가 또 인수분해 되지,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b라는 집합은 1과 마이너스 5, 5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이. 됐어? 자, 근데 자, 얘가 되면은 교집합이 1만 생길 수가 없죠? 얘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걸로 가면 되는 거야. a가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조건이 뭐야? A차 B 합집합 B차 A. 이거 순수한 녀석들이잖아요. 대칭차 집합에서. 요거죠. 거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다 기입하면 되겠네. 가운데 1만 들어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있고요. 저 오른쪽에 누구랑 누가 있어? 마이너스 5랑 5가 있으니까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 932. 자, 932 혹시 넘어가도 돼? 932? 넘어간다. 자, 934.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집합의 조건에다가 그냥 대칭차 집합을 끼얹으면 돼요. 그림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케이스가 여러 개 나뉘었을 때 너희가 항상 틀려. 그때는 꼭 집합의 원소의 해법을 써준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제에서 조건이 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그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랑 맞아 떨어지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 실수 없이 하냐, 그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좀 승패를 좌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934요. 자, 934는 자, A 합집합 B가 야, 이거 얘들아.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결국? 교집합, 그렇지. 교집합이 빵개라는 얘기야. 교집합이 빵개라는 얘기는 뭐냐? 집합 두 개가 교집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나 조건 나 조건. 야, 나 조건은 자, N, A 합집합 B
교집합, 비합집합 C 요거가 2배의 B차 C의 2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거 간단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요거를 저기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뭐 그리면 되죠.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리면. 그쵸? 어떻게 그리면 돼, 얘가? A, B가 양끝이고 가운데 C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쵸?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B차 C의 2배가 된다라는 거야. B차 C의 2배가 된다. 뭐 그쵸? 근데 자, 문제에서 비합 C가 12개래요. 비합 C가 12개다. 비합 C가 여기가 12개다. 오케이? 조건이 이거밖에 없네. C의 개수를 구해라. C의 개수. 저걸 묶어놓을 수 있을까? A, 교, C. B, 합집합, A, 교, C. 잠깐만. 얘가 근데 묶어낼 수 있지 않나? 그지? 합집합 B로 묶으면 A 교집합 C가 되지 않나? 그죠? A 교집합 C, A, 그죠? A 교집합 C라고 하는 거랑 B랑 합친 게 B차 C의 2배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쵸?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해야 되나? 그지? 그러면 요걸 다시 표시해야겠다, 야. 자, 일단 써보고. 12개고, 요거 참 다시 그림으로 그리자. 자, 이거 고친 거야, 이거. 고친 거 이해됐죠? 드모르간, 저기, 분배법칙으로 묶은 거야. 비합집합 묶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A 교집합 C 어디니? 여기죠. 그다음 B. 요게 합쳐준 게 바로 저기의 2배다라는 거. 저기의 2배다. 저기의 2배다. 근데 비합집합 C가 12개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둬야,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어딜 둘 거냐면, 여기 보여, 여기? 여기를 그냥 원소 개수를 딱 둘까요? X개로 둘까요?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 여기 A, 여기 B라고 하자. B. 여기 B라고 해. B. 개수를 B. 자, 그러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 2배죠. 그죠? 2배. 왜? 어디를 잘못 썼어? 아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왜?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너만 얘기해줘? 고맙다. 아이씨. 아니 뭐 이상하다 했다. 그러면 얘가 잠깐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게 그거잖아. 저기 부분집합 쓰면은 부분집합이래. 저 분배법칙 쓰면. 그 얘가 뭐야? 교집합 없잖아.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걔 C네. C의 원소의 개수가 2배의 B차 C의 2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려야겠네. 자, 어떻게? 요렇게. 나는 A 안 그릴게요. BC만 가지고 놀면 돼. BC. 오케이? 아, 이거 C를 이쪽으로 가자. C가 이쪽이 낫겠다. 자, 지금 비합집합 C가 12개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두자고? X라고 도 X라고. 오케이? 그러면 NC는 뭐가 되는 거야? NC. 바로 EX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치? 그리고 합집합이라는 건 합집합은 전체잖아. 뭐랑 뭘 더한 거야? C에다가 뭐? B차 C를 더하면 그게 바로 12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지? 근데 C가 몇 개야? 2X죠? B차 C는 X죠. 그 12니까. 그러면 3X는 10이라서 얘가 뭐가 되냐? X가
4가 되는 거야. 4. 그럼 C의 개수 몇 개? 8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그지? C니까 C 몇 개? 8. 끝. 3번이네, 3번. 이렇게 해야 되네. 내가 잘못 써가지고. 요렇게 요거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간단히 하는 거. 그 다음 요걸 통해서 내가 A 교첩 B가 공집합인 거 알아요. 그래서 얘가 공집합, 합집합 C니까 그냥 C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빠졌다. 자, 935 보자, 935.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써볼게. 자, A 합집합 B의 원소에서 어떻게 구했어? N 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야. 그지? 자, 3개짜리는 3개짜리 어떻게 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A 교 B 마이너스 N B교 C 마이너스 N C교 A 더하기 N A교 B교 C 됐지? 이거 기억해 놔요. 알았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집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여집합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에서 그냥 A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다. 그 나머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바뀔 수가 있긴 하거든? 그럼 뭐로 고치면 돼?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해준 다음에 개수를 구하면 돼요. 뭐 필요하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해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935번 풀고 지나갈게요.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몇 개로 돼 있어? 30으로 돼 있고 A의 개수가 17, B의 개수가 몇 개? 22개. 자, 근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일단 문제 주어진 거는 여집합이 주어졌네요. 근데 나는 A차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간단히 합시다. 자, 얘부터 간단히 해보자고. N 어떻게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맞나요? 드모르간의 법칙 쓰니까.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야? 바로 요렇게. 자, 이렇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전체 집합의 개수가 30개인데요. 얘는 뭐야? 합집합 바깥에 있는 게 바로 6개다. 여기가 6개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은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합집합의 총 개수가 몇 개다? 24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7, 여기가 20이면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하면 17 더하기 22 빼기 교집합 뺀 게 24개가 자동으로 되겠죠. 그럼 x가 몇 개가 되는 거야? x가 15개가 되죠?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5개. 그러면 순수한 A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절대로 풀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서 이해를 같이 하시는 게 여기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식으로 풀면 머리 깨져요. 알았지? 꼭 그림 그려라. 자, 제발.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몇 번 풀어볼 거냐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939번만 해봐, 지금. 939번. 이거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이해해보자. 939. 어제 여기까지 풀었을 거 아니야, 준호, 그지? 예. 자, 이거 좀 빨리 도와주고 다음 스텝 넘어가 볼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근데 이거는 바깥에 배경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체 집합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A가 28개. 그 다음 B가 몇 개? 37개인데, 자, 보니까 얘가 요거랑 합쳐서 몇 개가 된다는 거야? 35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가운데 거를 x라고 둬봐. 그러면 35 더하기 x가 뭐냐 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해? 28 더하기 37 빼기 x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거? 요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넘기니까 2x가 되고요. 35 넘기니까 30이 돼서 x가 15개가 되는 거야. 그럼 15개를 이렇게 써주고 2개 더해주니까 전체 집합 몇 개다? 50개가 되는 거야. A 합집합 B는. 다이나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죠?
그렇게 해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식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940번 한번 설명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것 같아. 자, 940번 내일이요. 자,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과 4와 1, 2, 4, 6이죠. 1, 2, 4, 6. 자, B가 1과 6이고요. 자, A 합집합 X가 원소의 개수가 4개래.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미 A가 몇 개야? 4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지? 합집합이니까. 그 다음, 자, N, B차 X가 1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자, B에서 X를 제외했더니 1개만 남았어. 그럼 무슨 뜻이냐? 둘 중에 하나는 교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비교집합 X가 1이거나, 또는 두 번째, 비교집합 X가 뭐가 되는 얘기야? 6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교집합이 1개만 있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X가 부분집합이니까 1이 교집합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 1은 B의 원소지만 X의 원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6이 X의 원소고 1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얘는 6은 아니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그지?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포함하고 6은 포함 안 돼. 1은 포함하고 6은 포함 안 돼. 그럼 몇 개? 2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6은 포함되고 1은 포함 안 되니까 2의 제곱 몇 개? 4개, 4개라서 합치니까 몇 개? 총 8가지의 가지수가 되겠다. 알았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최대 최소 갑시다. 942.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글 말뜻을 잘 해석하시거나 또는 식을 잘 세워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바로 설명할게. 자, 총 몇 명의 학생에게? 36명의 학생에게 총 전체 인원수가 36명이다. 자, 수학, 영어, 수제 했는데, 자, 수학을 A라 할게요. 수학은 28명, 그 다음 영어는 32명. 어느 것도 안 했다는 거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지. 그게 3명이다 뜻이야. 그러니까 요게 혹시 쓰기 힘드시면은 그림 그려서 그냥 쓰세요. 그림 그려서. 어디가? 바깥에 있는 게 몇 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걸 만드시기 힘드시면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에다 표시하는 얘기야. 뺀 바깥이 3명이다. 자, 2가지 숙제를 모두 한 학생이니까 난 여기에 있는 인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아, 전체가 36명이네. 그죠? 그러면 3을 빼면은 합집합의 개수가 33개인 거 알겠지? 그지?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뭐에서? 28 더하기 32에서 x를 빼면은 바로 전체 합집합이 나오겠지. 그지? 더하니까 뭐가 되고? 60인가요? 그죠? 그러면 넘기니까 x가 얼마다? 27명이 다 해왔네요. 됐지? 이렇게 구하면 끝이야. 7명. 자, 요거 옆에 것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풀 수 있게 시간 드릴게요. 945번. 자, 요거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엔간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민조야, 알았지? 자, 945번. 자, 어떤 반 학생 40명. 그럼 또 똑같이 전체 집합이 40명 정도 되겠구나.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자, 배구를 더 많이 선택했네요. 지호야, 그죠? 자, 따봉. 자, 그래서 자, A가 17, 그 다음 B가 15명.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 그러니까 모두니까 A 교집합 B겠죠, 그죠? 그것이 5명. 그럼 됐죠?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그리면 되잖아.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 됐지? 자, 얘가 17, 얘가 15인데 가운데가 5니까 여기 뭐가 되고? 12, 여기는 10이죠?
얘 다 더하면 얼마 나와? 합집합이니까 27인가요? 그럼 전체 집합이 40명이니까 선택 안 한 사람이 13명이나 되네요. 됐지? 그래서 13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알았지? 자, 몇 번 할 거냐면 944, 947 이렇게 두 개 하세요. 지금 944, 947. 빨리 할게. 947 봐봐. 947번. 자, 어느 반 대상으로 A, B 학생 수 구하는 거야. A, B. 근데 어느 영화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니까 12명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라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자, A가 몇 명이고 A, B를 관람한 학생이 16명, 12명. A, B 중 한 영화만 관람한 학생이 한 영화 관람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합친 게 뭐라고? 8이란 얘기야. 18. 18 그래. 18.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x라고 두면 여기 16 빼기 x, 여기는 18 빼기 x가 되겠지. 그럼 얘네 둘 더한 게 8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돼? 34 빼기 2x가 8이 되니까 2x가 어떻게 돼요? 26인가요? 맞아요?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야. 13. 여기 몇 명? 3명. 그지? 여기 몇 명? 5명.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얘 다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1 더하기 10이니까 몇 명? 33명이 되는 거라. 이해됐어? 하이마? 합집합이 8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하나만 들은 거잖아. 하나만 들은 거니까 너가 잘 쓰던 대칭 차집합이라고. 여기 대칭집합, 왜 대칭 차집합 쓸 때는 안 쓰고 왜 여기서 쓰는 거야? 너 이유가 뭐야? 아, 지금 여기 써 있잖아. 문제 뭘 더해? 문제 해석한 거잖아. 둘 중 한 영화만 관람한 학생이 8명이니까 요거 더한 게 8명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8 해가지고 계산하면 x가 13이 나오잖아. 그럼 13이잖아. 그럼 여기 명수는 3명, 5명. 얘 더해야지 전체 학생 수가 나오잖아.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넘어간다 이제 진짜. 자, 다음은 951번. 자, 951번에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요것도 자, 잘 설명 듣고 따라 하세요. 자, 전체 집합의 명수가 몇 명이고 36명이고요. 그다음 A가 22명. 그다음 B가 몇 명? 18명일 때 자,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쏙 들어가면 되겠지. 완전히 들어가면. 그지? 자, 완전히 들어간다는 건 바깥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1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자,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이 바깥에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이 바깥에가 없이 최대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그려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여기 없고요. 여기가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합쳐 B가. 즉 뭐냐면 최소가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쓰면 돼.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적어놔.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자, 전체 집합. 자, 그리고 최대가 될 때는 뭐 얘거나 또는 요란 뜻이야. 알았지? 포함이 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명수가 36명이 바로 합집합의 개수니까 그게 22 더하기 18 빼기 교집합 x. 넘기니까 40 빼기 36이라서 최소값은 뭐다? 4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하니까 답은 22이 답이 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포함이 되는 거. 교집합의 최소값은 전체 집합이 합집합과 똑같다. 그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이렇게 이해해서 저 요거 공부할 때는 저는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혹시 주사기 안에 그 풍선을 넣어서 좀 땡기면 풍선이 부풀죠. 근데 밀면은 풍선이 쪼그라들어. 그렇게 해서 이 바깥이 진공 상태가 되면 부풀고요.
바깥이 압력이 겁나 최대값이 커지면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이해해서 요 교집합을 이해했거든. 아, 이거는 너희 보고 이해 강요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여러분들 나름의 이해 방법을 좀 간구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왜 입술에 또 삐죽 나왔어, 왜? 이해 안 돼서 그래, 하이마? 그러니까 최대값이 된다는 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작은 게 최대값이야. 교집합의 최대값이야. 교집합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해됐지? 넘어갈게. 그럼 그래서 B야. B가 18. B. 그럼 최소값이 되는 건 바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이 합집합과 똑같다. 그래서 36, 그 다음에 공식 쓴 거야. 이거 공식 적어. 그래서 X 구한 거야. 첫 번째 거.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 여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거. 자, 955번. 자,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 얘 똑같아요.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이번엔 바로 그리면서 시작할게. 전체가 몇 명이고 30명이고 A, B가 있는데 A 소설 이끈 사람이 17명, B 몇 명? B가 15명이야. 자, 두 소설가의 작품을 모두 읽은 학생. 그럼 모두 읽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X의 최대 치수 구하는 거지, 그지? 아, 그럼 X가 최대일 때 뭐라 했어? 얘가 들어간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X의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되고? 최대는 맥시멈에 쓸게 1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과 똑같다라 했잖아, 그죠? 17 더하기 15 빼기 X가 되면 돼서 X는 얼마? 32에서 30 빼면 되니까 2. 즉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됐지? 더하니까 얼마? 답은 17이 되겠네. 17. 어렵지 않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푼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두 개 좀 풀어볼 텐데 지금 몇 번 풀 거냐면 요거 953번이요. 953번이랑 그 다음에 956번. 자, 요거 두 개만 좀 해보자. 953, 956. 자, 세 개짜리는 공식도 기억해야 되고 그림도 그래서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써야 돼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볼게. 자, A의 개수가 몇 개? 10개. B의 개수가 21개. C의 개수가 7개. 자, 봐봐. 그 다음 A 합집합 B의 개수가 27개. 그 다음 A 합집합 C의 개수가 15개. 그 다음 B합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려볼게. 자,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 돼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원을 3개를 그리면 되는데 B와 C가 양 끝에 가운데 A가 있다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 가지고 원래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림은 요렇게 3개가 다 겹치는 걸 그려야 되는데요.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요런 식 위에 있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림을. 자, 그러면 B가 자 여기가 10개, B가 21개, C가 7개인데요. 자, 지금부터 합집합. 얘네 둘 합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뭐 더하기 뭔데 얘가? 21 더하기 20 빼기 가운데 겹친 거잖아요. 그죠? 가운데 겹친 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인가? 그쵸? 31개니까 4개가 되지. 여기가 4개야. 이렇게 써놔요. 오케이? 그 다음 A 합집합 C가 15개니까 얘도 어떻게 해? 10 더하기 7 빼기 Y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걸 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Y가 몇 개? Y가 2개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의 합집합이니까 뭐 빼가지고 여기 다 몇 개야? 7개. 여기는 6을 빼니까 몇 개냐 여기는? 4개가 되겠지? 2를 빼니까 5개. 요렇게 더해도 되고요. 또는 적어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구합시다. 뭐 어떻게 되냐? 다 더하니까 21 더하기 11이라서 답은 32가 답이 되겠네요. 그지? 6 더하기 5개? 이렇게. 그래서
뭐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건 그림이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냥 그림 그려서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963을 풀어보고요. 저랑 같이 이제 964를 해볼 거예요. 일단 963만 풀어봐. 963. 이게 축구, 배구, 농구를 ABC로 두고 풀는 거야. 963. 아, 시간이 얼마 없구나. 일단 964 빨리 할게 그러면. 자, 어느 학교에서는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영상표 포스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당연히 영상이 뭐가 되고 A가 되고요. 그 다음 표 B가 되고요. 그 다음 포스터 C라고 두는 거야. 됐지? 자, 그때 총 60명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60명이고요. 그 다음 영상은 23명. 그러니까 A가 23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표어 몇 명? 29명. 그 다음 포스터 몇 명? 28명. 자, 모든 부분에 참가했다는 건 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몇 명이다? 4명이다. 됐지? 그때 두 가지 부문에만 참가한 거야. 요 문제 언제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요 비슷한 문제 한번 푼 적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인가 그때 푼 적 있는데.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두고요. 자,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A, B, C 쓸게. 이건 주로 식으로 풀 건데. 자, 일단 전체 집합이 60인데 뭐 어느 곳에도 일단은 좀 이거 전체 집합을 합집합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굳이 막 다른 말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뭐다? 저기 N, A 합, B 합, C라고 두고 풀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 요렇게. 자, 참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참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 보고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자, NA 23 더하기 NB 더하기 NC. 그죠? 그 다음 빼야 되는데 뭘 빼는 거냐면 어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한 번 빼고 또 여기 있는 거 한 번 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한 번 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X라고 할게. 오케이? 그 다음 거기다 뭘 더하면 교집합, 다교집합한 거 4개를 더해주면 그게 몇 개다? 60개다. 됐나요? 그러면 자, X를 넘겨주면 X는 자,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 두 개만 더하자. 그럼 60인가요? 62 더하기 28 50이구나. 쏘리. 52 더하기 28 더하기 4 빼기 60 하면 X. X라는 건 뭐냐? N A 교 B 더하기 N B 교 C 더하기 N C 교 A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얼마가 되고 86에서 60 빼니까 26인가요? 맞아요? 그쵸? 26이죠. 그러면 자, 26이란 건 뭐냐면 지금 색칠 좀 해볼게. 자, 까만 거, 파란 거, 그 다음 빨간 거. 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두 가지만 참여한 학생을 알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방금 구한 우리 26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이 가운데 3번 겹치는 걸 싹 다 없애야 되겠지. 그지? 근데 더해진 건 3번 더해졌으니까 3번 다 지워버리면 다 2번만 참여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4명을 총 몇 개를? 3번, 즉 12개를 빼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네. 14개가 답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서 이해를 해야 돼. 2개만 참여한 학생들을.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진도 자체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요거 어디까지 지금 몇 쪽까지냐? 172쪽까지 숙제로 해 오시고 내일까지 최대한 풀어오고 그리고 좀 1등급도 질문하고 중간에 서술형도 좀 질문해 얘들아. 왜 이렇게 질문을 서술형은 아예 안 하냐? 그래서 내일 요거 설명하고요. 그 다음 또 학교 시험 또 하나 정도 또 풀겠습니다. 내일 풀 거는 좀 쉬운 거 풀 거예요. 알았지? 자, 끝!